이런 노인네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냄새를 풍겨. 당장 안 나가. 김 부장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주민센터 바닥에 낡은 보따리가 팽개쳐졌습니다. 67의 오수님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와 수님을 감싸 안으며 김 부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직과 계약직 한지원, 그녀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수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원은 김 부장의 살벌한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노인을 부축해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왜 오수님은 이런 굴욕을 감내하며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아빠, 나 다녀올게. 오늘도 아빠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올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를 정성스레 닦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구청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일하는 2년차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인 같았지만 현실은 매달 4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고단한 청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빚을 갚고 나면 그녀의 손에 남는 것은 겨우 편의점 도시락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뿐이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아침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기도 전부터 번호표 기계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민원인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직속 상사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지원 씨, 이리 좀 와봐요. 이 서류 장부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숫자가 이게 뭐야? 눈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김 부장은 지원이 밤을 새워 정리한 장부를 보지도 않고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사실 장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어젯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린 화풀이를 만만한 계약직 지원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의 다른 정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와 같았습니다. 지원은 주운 서류를 품에 안고 화장실로 달려가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아빠가 그랬잖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온다고. 지원은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시퀀스 이수님의 남다른 안목과 비밀스러운 결심. 오후 2시경 지원은 몰려드는 민원인을 처리하느라 점심조차 거른 상태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고된 업무로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잠시 짬을 내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였습니다. 주민센터 입구에서 웬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에 때국물이 흐르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청원 경찰조차 노인을 내쫓으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내가 며칠을 굶어서 그런데 여기서 쌀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마음부터 추워지는 법이라고, 그러니 배고픈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원은 노인을 자신의 상담석에 앉히고 자신이 먹으려던 삼각김밥과 따뜻한 찬물을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먼저 드세요. 속이 좀 따뜻해져야 상담도 하죠. 제가 쌀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얼른 전산 조회해 볼게요. 노인은 고마운 듯 지원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선진 로지스의 오수님 회장이었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손등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가짜 미소와 가면을 봐왔습니다. 아들 진욱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던 수많은 명문가 딸들을 보며 수님은 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돈의 액수로만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님은 아들 진욱이 말한 천사 같은 여자라는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노숙자 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를 머릿속 채점표에 기록했습니다. 지원은 노인의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직접 허리를 숙여 닦아주었습니다. 그건 연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욱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인간의 본성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수님은 지원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더 깊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퀀스 3 시험의 시작과 벼랑 끝의 음모. 수님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며 지원의 어깨에 기대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가씨,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 밤만이라도 좀 편히 쉴 곳을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엔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그래. 날은 이렇게 추운데 갈 곳이 없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방을 빼라는 독촉을 받던 처지였지만 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노인을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고민하다 자신의 낡은 지갑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만 원권을 꺼내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지원이 이번 달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감기 안 걸려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님은 그 돈을 만지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부장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원의 뺨이 얼얼할 정도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지원, 미쳤어? 지금 근무 시간에 노숙자한테 적선을 해? 여기가 자선단체야? 당장 저 노인네 안내보내. 김 부장은 지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수님의 낡은 보따리를 입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가슴 아픈 장면의 배경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폭언은 주민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계약직이 이래서 문제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너 이번 계약 갱신은 꿈도 꾸지 마. 지원은 바닥에 쓰러진 수님을 부축하며 김 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부장님, 이분도 우리 구청의 민원인이십니다.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식으로 날려버린 노인 복지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에게 씌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아이디로 전산망에 접속해 이미 모든 결제 서류를 조작해 두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음모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수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시퀀스 4 도서관의 추억과 진욱의 고백. 주민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지원은 수님을 부축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며들었지만 지원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수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캄캄해졌음에도 지원은 오히려 노인을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못 도와드려서. 그래도 아까 드린 돈으로 꼭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아셨죠? 그때 지원의 소식을 듣고 진욱이 달려왔습니다. 진욱은 여전히 구멍난 양말에 낡은 셔츠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진욱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욱 씨, 나 이제 어떡해? 3천만 원을 내가 훔쳤대. 나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진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년 전 구립도서관의 낡은 열람실에서 당시 지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고 진욱은 어머니의 특명을 받고 신분을 숨긴 채 밑바닥부터 공부하던 시절 시작되었습니다. 진욱은 지원을 다독이며 벤치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수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자신에게 건넨 그 10,000원짜리 2장을 손등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을, 그리고 5조 원의 가치를 지닌 선진 로지스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수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켜줘야겠네.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시퀀스 5 돌아온 회장의 심판과 반전. 다음 날 오전 10시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던 주민센터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주민센터 정문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하얀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구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선진 로지스의 오수님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낡은 보따리를 들고 바닥을 구르던 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가 흘렀습니다. 수님이 안으로 발을 들이자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어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저희 선진 로지스 오수님 회장님이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김 부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수님은 그런 김 부장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원이 건네주었던 그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돈 기억하나? 자네가 노숙자라고 짓밟고 걷어찼던 그 노인이 받은 돈이야. 아니, 한지원 씨가 나에게 준 마지막 진심이지.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어제 그 노숙자가 회장님이셨습니까? 그때 주민센터 문이 다시 열리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수트 차림의 진욱이 지원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이 상황이 꿈인 듯 멍한 표정이었지만 진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김 부장이 지원 씨 아이디를 도용해 지원금을 가로챈이면 계약서와 장부 횡령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 끝냈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진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김 부장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지원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원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모진 시험을 했지? 하지만 덕분에 확신했어. 당신이야말로 우리 선진 로지스의 진정한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 진욱이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네. 지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삼각김밥과 따뜻한 물 한 잔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음을 말입니다. 시퀀스 6 밝혀진 과거와 아버지의 유산. 일주일 뒤 지원은 수님의 초대로 선진 로지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무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중앙 가장 화려한 금색 액자에 담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와 그 앞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분, 저희 아빠잖아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수님이 천천히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요. 30년 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였지. 모든 걸 포기하고 한강으로 가려던 나를 자기 트럭에 태워준 사람이 바로 지원 씨 아버지였어. 당시 지원의 아버지는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며 절망에 빠진 수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비상금을 수님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죽을 힘으로 사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나 같은 사람 또 도와주면 되잖습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수님은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5조 원의 기업을 일궈냈지만 정작 은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진욱이 데려온 지원의 이력서를 보고 그녀가 그 은인의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성품까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런 모진 연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 은인의 딸이 아버지의 그 귀한 성품을 닮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주민센터에서 나를 감싸 안을 때 나는 사진 속 그 사람의 체온을 느꼈지.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네. 지원은 아버지의 사진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큰 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산을 딸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비로소 아버지가 왜 평생 남을 돕는 일에 그토록 진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퀀스 7 진짜 부자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 지원은 선진 로지스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화려한 파티장이나 명품 쇼핑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민센터에서 보았던 그 외롭고 가난한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님은 흔쾌히 지원에게 선진 로지스 사회공헌 재단 이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지원은 전국 곳곳에 퍼진 물류 거점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기 가정을 즉각 구조하는 희망 배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김 부장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던 약자들이 이제는 지원의 진심 어린 손길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오늘도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손을 잡아줄 때 느껴지는 온기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지원을 위해 떡볶이를 포장해 오는 사랑꾼 진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로 성공을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기적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주민센터 바닥에 팽개쳐진 보따리를 함께 주워줄 수 있는 마음,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여러분이 베푼 진심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부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